최근 우리가 그 뉴스통신진흥회 6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얼마 전 미디어 줌에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새 이사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큰 반향이 있었는데요. 연합뉴스 노조가 당사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속한 이사 선임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제 뉴스통신진흥회 6기 이사회 구체적인 이제 선임 절차에 지금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부와 국회가 지난 9일 6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는데요. 청와대 2인, 국회의장 3인, 방송협회, 신문협회 각 1인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이 중 국회의장 추천 몫을 보면은 국회의장 1명, 민주당 1명, 국민의힘, 제1야당이죠. 국민의힘 1명 해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정부 여당 추천 인사가 4명, 야당 1명, 언론단체 2명 이렇게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통신진흥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정부, 국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7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관건은 청와대에 달려 있는데요.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가 바로 50 당시 보도지침을 폭로해서 옥고를 치른 바 있는 김주원 전 한국기자협회 장을 이번에 처음 추천을 했고 5기 뉴스통신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됐던 김인숙 변호사를 재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언론단체 추천 인사도 윤곽을 지금 드러냈는데요.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은 전종구 전 중앙일보 중구사본부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전종구 전 본부장은 대전고 성균관대 출신으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아주 가까운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은 조봉래 전 연합뉴스 콘텐츠 융합 상무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추천 이사에 대해서 연합뉴스 노조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합뉴스 지부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편향 그리고 노조 탄압 주역 등의 이유로 현재 조 전 상무의 추천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지부는 기습을 성명 발표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강도 높게 벌이면서 조봉래 전 상무에 관한 추천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회 언제 출범할까요? 빠르면 7월 20일 전후 늦어도 한 7월 말 8월 초 사이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청와대의 최종 재가가 빨리 이루어지면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네, 지금 공식력 있는 기관, 법상 그 명시된 기관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바로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다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연합뉴스 노조가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조봉래 전 상무의 경우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이상은 청와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 어렵죠. 네. 그렇게 되면은 8월 중에 빠르면 8월 초에 완전 출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호선을 통해서 이사장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을 이제 선출을 하고 대통령이 이제 정식으로 임명할. 근데 뉴스통신진흥회 차기 이사장 윤곽이 좀 드러났나요? 그래도? 네, 청와대 추천 인사를 보면 아무래도
그 확실할 것 같은데 유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는 김주원 전 한국기자협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청와대 의중이 실렸죠. 당연히 청와대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김주원 전 한국기자협회장이 뭐 연배상 여러 가지 언론계 경력 그렇죠. 그리고 도덕성 이런 전문성을 봤을 때 가장 그 유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정치권에 한 번도 뭐 발을 담궜다거나 이런 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가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죠. 이제 같습니다. 객관성이 담보됐을 때 이제 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연합뉴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합뉴스 사장 선임 절차도 그럼 곧 진행되게 되겠죠? 네, 뉴스통신진흥회가 뉴스통신진흥법상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이 완료된다라는 것은 바로 연합뉴스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이제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라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조만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이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되게 되면은 바로 연합뉴스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그 연합뉴스 사장은 좀 몇 명이나 출마를 예. 하나요? 뭐 제가 간접적으로 취재한 내용과 그리고 미디어오늘 등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이런 언론 전문지, 비평 전문지 그리고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연합뉴스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 대부분 연합뉴스 출신입니다. 전현직 연합뉴스 임직원 기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한 10여 명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사실 10명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연합뉴스 통일언론 연구소장을 역임했고 앞서도 말했지만 정일용 전 한국기자협회장 그리고 이병로 현 부사장 최병국 연합인포맥스 사장, 이우탁 연합뉴스 북한뉴스 에디터 등 10여 명이 넘는 전현직 연합뉴스 임직원 기자들이 지금 차츰타천으로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거나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차기 연합뉴스 사장이 이제 그 해야 될 그 개혁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연합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뉴스통신사로서 정확한 보도 또 빠른 보도를 통해서 많은 언론과 국민에게 실시간 중요한 국내의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 동시에 연합뉴스의 특수한 지위에 있어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입니다. 한 해에 정부의 공적 지원금이 350억 이상 지금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초반에 이 법이 제정되고 상시법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정부가 쏟아부은 공적 자금이 거의 한 5, 6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재원이 그렇죠. 들어갔기 때문에 연합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끝났던 뭐 재보궐선거나 뭐 중요한 뭐 정치적 이런 뭐 사건 그리고 경제, 민생, 부동산 관련해서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은 이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의 지위에 맞지 않는 그런 역행하는 보도 패턴을 일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연합뉴스도 그렇지만 많은 언론사도 그렇지만 연합뉴스가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이 중요한 기사들이 포털뉴스, 포털뉴스에 바로 이제 보내지고 포털뉴스의 화면에 메인 화면에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 이게 최소한 수백만 이상의 국민이 실시간으로 동시의 시각에 연합뉴스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초기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근데 연합뉴스 TV 자막에 이 대한민국은 당연히 태극기가 이렇게 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실 겁니다. 뭐가 나왔냐면 인공기가 나갔죠. 인공기와 미국기 이렇게 갖다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이 그래픽상의 실수였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연합뉴스 내부에서 이제 대대적인 뭐 문체 있긴 했지만 이런 오보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인가요? 이 북한의 그 응원단 선수단이 응원단이 왔을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동하는 경로에서 화장실 휴게소에 화장실이 갔는데 그것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게 찍은 사진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거 너무 심한 보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따랐던 걸로 저는 제 기억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재보궐선거 때 부동산 관련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다주택 뭐 아파트를 뭐 여러 채 소유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결국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그 보유세를 부과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적합한 건데 이거를 그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제목을 뽑아가지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고 메인화면에 띄웠고 또 포털이 선고해가 포털 메인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게 그 선거 국면에서 특히나 그 강남 상구에서 보유세가 많이 증가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본 강남 상구의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 세금 폭탄 때려 부어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거나 이런 반발감을 안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목 뽑은 사람이 강남 사는 분 아니었을까요?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절치 않았던 뭐 제목이었고요. 여기 대해서 뭐 언론 단체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연합뉴스의 우선적인 개혁 과제로 뉴스 보도의 신뢰성 회복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연합뉴스가 바로 서야지 이 한국의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의 뉴스 신뢰성 회복을 차기 연합뉴스 사장은 제1의 개혁 과제로 이렇게 움켜쥐고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연합뉴스 노동조합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연합뉴스의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영방송의 이사선임 구조에 있어서 이 방식을 시민과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지금 여론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맥락과도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도 넓게 보면은 공영 언론의 하나입니다. 공영 언론이죠. 사실상 공영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배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는 바로 이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법상 국가기구입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정권 위주가 아니라 이 국민과 시민의 견제,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맥락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러한 그 여론이 안팎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연합뉴스는 80년 전두환 군부 세력의 쿠데타 이후에 언론 통폐합이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수많은 그 언론사가 폐간되고 또 합쳐지고 이 주식 이런 뭐 경영권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어디론가 갑자기 막 합쳐져 버리거나 이렇게 뭐 사라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연합 뉴스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합동통신과 이 동양통신을 흡수해서 연합통신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엔 통신사가 매우 많았었어요. 네. 시사통신, 무슨 통신 있었죠. 좀 이렇게. 그렇죠. 네. 통신사의 뭐라 그럽니까? 아주 매우 많았었던 거 기억하는데. 예, 이걸 그 통폐합에서 연합통신으로 출발을 했고 이후 연합뉴스로 이제 개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연합뉴스에도 지금 뭐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잘 인식되지는 않지만 이런 50의
적폐 유물이라 할 수 있는 50 언론 체제 그림자가 연합뉴스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과거에 이런 그 통합을 하면서 이전에 그 통신사들이 갖고 있던 이 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연합뉴스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연합뉴스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 KBS, MBC 그리고 한국신문협회의 주력 해운사인 뭐 조선일보 이런 큰 언론사에게 지분이 조금씩 이렇게 배분되는 형태로 지금 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연합뉴스가 사실상 독립된 뉴스 통신사이긴 하지만 그 지배 구조는 그 공영 언론과 또 사형 언론이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출발이 바로 그렇죠. 50의 언론 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이 개혁이 쉽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의 등과 머리에 이 50의 낡은 언론 체제가 또아리를 트고 있는데 물론 기자들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이 지연된 것도 그렇고 만약에 뉴스통신진흥회가 지배주주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국민과 그리고 건강한 언론 등이 주주를 형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 주주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결국은 국가가 소유하고 이 국가가 소유한 이 최대의 시발점이 50의 쿠데타에 의해 그 발생한 50 언론 체제에서 이제 파생된 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의 그런 권한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부분의 맥락이 다 있고 이 부분을 연합뉴스 구성원들도 그렇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들 특히 그 중에서는 50의 보도 지침을 폭로한 민주 언론의 시원을 개척하신 김주원 전 기자협회장도 계신데 바로 이런 분들이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50 언론 체제의 그 검은 그림자가 아직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청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차기 연합뉴스 사장도 그리고 차기 연합뉴스 사장과 함께 연합뉴스 개혁을 이끌고 갈 노조 기자분들 해서 인식하고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지금 남북 언론 교류 문제. 네, 그렇습니다. 남북 언론 교류 문제도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짧게 얘기를 하면 이제 시시각각 미디어 생태 환경이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 이런 기술도 새롭게 언론 콘텐츠 미디어에 도입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화된 미디어 생태 환경에 맞게끔 연합뉴스도 새로운 경영 전략, 콘텐츠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내려면 결국은 인적 구조의 혁신 개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연합뉴스에도 이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뭐 크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비정규직 문제 이 부분도 분명히 해소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서 이 남북 언론 교류 이것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그다음 연합뉴스가 과거 해왔던 남북 언론 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고 민정 뉴스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북한 뉴스부 등의 개편이 되긴 했지만 이 끊어진 분단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교류 이걸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일구어 나가는데 언론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가능한 그런 저변에 깔렸던 언론이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언론, 그죠? 언론, 방송 교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방송 교류, 언론 교류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연합뉴스가 2000년, 90년 말, 2000년 초반부터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또 그 역할을 그때 당시 정일용 네,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정일용 현재 연합뉴스 차기 사장 후보군 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렇죠. 정일용 전 한국기자협회장 연합뉴스에서 이제 통일언론 연구소장을 역임을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6.15 남측 언론본부를 또 결성을 하고 남과 언론인 교류를 때 했었죠. 네, 기자의 직접 교류를 네. 다시 재개를 시켰고 대표적으로 2006년 11월에 금강산에서 남북 언론인 통일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 남쪽에서 뭐 방송, 신문, 연합뉴스 그리고 인터넷 신문 등 해서 그때 이 기자도 갔었죠. 네, 저도 갔었습니다. 120명의 기자,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기자단이 방북을 했고 또 북에서도 50여 명에 달하는 기자들, 언론 관계자, 언론인들이 와서 이렇게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때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결의문도 하고 있게 또 언론 분야에서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지 발표도 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뭐 정일영 전 소장 분 그리고 연합뉴스의 많은 분들이 수행해 오셨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법을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평양 지국을 개국하고 만드는 거를 법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일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언론 우리가 기자를 하고 있지만 기자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보도입니다. 사실 보도, 정론 보도지만 또 하나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서 지금 분단의 세월이 70년 넘어가고 지금 종전도 못하고 있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이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빨리 뉴스통신진흥회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구성을 조속히 완료를 하고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와 건강한 언론,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사장이 선출돼서 연합뉴스의 개혁을 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 취재하시고 뭐 자료 수집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